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금요일 밤이었다. 강풍을 동반한 비는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몰아쳤고 간헐적으로 터지는 번개의 섬광만이 잠시 어둠을 갈랐다. 오수연은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오늘 밤도 밀려드는 응급 환자들 속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온몸의 진이 다 빠진 상태였다. 우산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비바람에 그녀의 옷은 이미 반쯤 젖어 있었다. 빨리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로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했다. 이런 날은 택시도 안 잡힐 텐데 큰일이네. 수현은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지날 때였다. 저 멀리 도로변 낭떠러지 근처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직후 쾅 하는 둔탁한 금속성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사고인가?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던 것이다. 차량 앞부분은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었고 보닛에서는 하얀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누구 없어요.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금방이라도 차량이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게다가 폭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직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몰랐다. 이대로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다.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안 돼. 어떻게든 구해내야 해. 수현은 결국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부터 하려 했지만 폭우 때문인지 휴대폰은 먹통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조심스럽게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미끄러운 흙바닥과 거센 비바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힘겨웠다. 차량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앞 유리에 부딪힌 듯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 역시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는 것으로 보아 골절이 의심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숨은 붙어 있는 듯 그의 가슴팍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수현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사고 충격으로 문이 심하게 뒤틀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차량 엔진룸 쪽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차량이 폭발하거나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근처에 떨어져 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운전석 문을 억지로 비틀어 열었다. 그리고는 남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그의 육중한 몸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인 남자의 몸은 그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제발 조금만 더
수연은 거의 울부짖듯 외치며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가녀린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후들거렸고 온몸은 땀과 빗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차량 앞쪽에서 피어오르던 불꽃이 점점 더 커지더니 펑 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몸 위로 몸을 날려 그를 감싸 안았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녀의 등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행히도 폭발은 그리 크지 않았고 비 때문에 불길도 금방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급했다. 차량은 이제 금방이라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남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안전한 곳으로 그를 옮긴 후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구급상자를 꺼내 지혈을 하고 부러진 팔다리를 부목으로 고정했다. 남자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의식은 없었고 맥박과 호흡도 매우 불안정했다. 수연은 남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마른 겉옷을 덮어주어 천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정신 차리세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남자를 살리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간호사로서의 본능과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었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준 모양이었다. 수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수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남자의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주고는 그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다. 구급차가 떠나고 현장에는 수연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가늘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손에 묻은 붉은 피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은 그것이 분명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와의 이 기묘한 만남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 권희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병원 소독약 냄새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기만 했다. 마지막 기억은 빗길에 미끄러지던 자동차 그리고 아찔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던 순간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가 힘겹게 목소리를 내자 곁을 지키고 있던 비서 김도식 실장이 화들짝 놀라며 그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정신이 드십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난 밤 이준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터였다. 내가 어떻게 된 건가?
어젯밤 빗길에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지금은 병원 특실에 계시고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합니다. 김 실장의 설명을 듣는 동안 이준의 머릿속에는 사고 당시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거센 비바람,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급하게 외치던 어떤 여자의 목소리. 마치 꿈결처럼 아득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용감한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면부지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사람이라니. 그는 평생을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조건 없는 선이나 희생 같은 것은 그저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감상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바로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어젯밤 이준을 구한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밤새 이준의 상태가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아침 일찍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환자분은 좀 어떠세요? 수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어젯밤 어둠과 빛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 그녀였다.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치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맑고 선한 눈매,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여자였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어젯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맞으시죠? 이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 수현은 그의 말에 살짝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보다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그녀는 진심으로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준은 그런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그녀처럼 꾸밈 없고 진실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마터면 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으세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부디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수연은 진심으로 그의 쾌유를 빌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우연히 마주친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일 뿐이었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물론 그가 입원한 병실이 최고급 특실이라는 사실이나 그의 곁을 지키는 비서의 존재가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준은 수연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고 수연은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는 퇴원하는 대로 반드시 다시 연락하여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연이 병실을 나선 후
이주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수연이라는 여자, 그녀의 용감한 행동과 순수한 마음이 그의 뇌리에 강하게 새겨졌다. 그는 김 실장에게 그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운명적인 예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에게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기에 느끼는 당연한 감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의 냉랭했던 심장을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수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퇴원 후 권희주는 한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몸을 추슬렀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끔찍한 사고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뇌리에 생생했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던 그녀의 목소리,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차에 자신을 부축하던 그녀의 가녀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맑고 강인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김도식 실장에게 오수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며칠 뒤, 김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오수연은 28살의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특별한 배경이나 인맥도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환자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간호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땀과 노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주는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역시 자신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가 평소 재벌가의 딸들이나 정계 유력 인사들의 자제들과의 정략적인 만남에서 느껴왔던 피로감과 환멸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신선하고 순수한 매력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녀가 부담을 느끼거나 오해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아직 자신의 이 감정의 정체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생명의 은인에 대한 일시적인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감정인지 고민 끝에 그는 아주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하기로 했다. 마침 JW그룹에서는 매년 연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올해 의료봉사 대상 병원을 수연히 근무하는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자신도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그의 이런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의료봉사 당일, 이주는 평소에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수수한 캐주얼 차림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일부러 다른 봉사자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압도적인 외모와 분위기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수연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짬을 내어 휴게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우연히 이준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어머, 저번에 교통사고 나셨던 분 아니세요? 그녀는 다행히도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이준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건강해지신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셔서 오신 건 아니죠? 수현이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준은 그녀의 순수한 관심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나왔습니다. 저도 잠시 셔들러 온 것이고요. 그러시구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수현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에게 이준은 그저 마음씨 착한,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된 전직 환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준은 수연의 일상과 간호사로서의 고충에 대해 물었고, 수연은 그의 질문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준은 그녀의 소박하지만 강인한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다급하게 수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쉬운 표정으로 이준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는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갔다. 이준은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수연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이후 이준은 봉사활동을 핑계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수연이 근무하는 병원을 자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그녀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농담을 하거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수연 역시 이준과의 만남이 싫지 않았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그는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인생의 깊은 지혜를 가진 현자처럼 진지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미묘한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나 감사를 넘어선 설렘과 끌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었다. 아직은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보이지 않는 붉은 실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실은 곧 그들을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사고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회사로 복귀한 며칠 뒤 김도식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이준의 차량 브레이크 호스가 교묘하게 절단되어 있었고 현장 주변 CCTV에서는 사고 직후 황급히 사라지는 의문의 검은색 차량이 포착되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목숨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감히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쳐. 이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즉시 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범인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오수연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었다. 만약 범인들이 자신이 그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 역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최근 들어 자꾸만 마음이 향하는 그녀를 어떤 위험에도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수연의 주변을 은밀하게 경호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수연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녀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병원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고 퇴근 후에는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휴식을 취했다. 가끔씩 이준과의 우연한 만남들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가 자신을 남몰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최근 들어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퇴근길에 치안에게 봉변을 당할 뻔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건장한 남자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또 어떤 날은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 고의로 그녀의 자전거 타이어를 펑크낸 것을 발견했지만 다음 날 아침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고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돕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준의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에게 베푸는 과분한 친절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그와의 만남은 언제나 현실보다는 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준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의 조사는 빠르게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이준의 최근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들을 탐문한 결과 유력한 용의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JW그룹의 경쟁사인 YJ그룹의 부회장이자 이준과는 오랜 악연으로 얽혀있는 인물 박태성이었다. 박태성은 야비하고 교활한 인물로 과거에도 몇 차례 이준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음해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이번 사고 역시 그가 이준을 제거하고 JW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꾸민 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준은 박태성의 이름을 듣자마자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박태성은 워낙 교활하고 치밀한 자라 확실한 증거지도 없이는 그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박태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김 실장은 박태성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을 급습하여 그의 범죄 증거가 담긴 노트북과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준은 즉시 검찰에 이 증거들을 제출했고 박태성은 결국 살인 미수 및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고 너무나도 허무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이준은 자신을 구해준 수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는 수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고 그와의 관계를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이었다. 수연은 평소와는 다른 이준의 모습과 너무나도 화려한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준은 와인잔을 채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 씨,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과연 그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준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들의 운명을 뒤바꿀 진실의 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권희준은 오수연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려 했지만 막상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과 마주하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JW그룹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지금의 이 편안한 관계가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그날 사실은 제가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설픈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말았다. 물론 수연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듯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준은 수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며 그녀를 만났다. 함께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주말이면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다. 소박하지만 평범한 연인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었다. 이준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행복이었다. 그는 수연과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JW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수연 역시 이준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상했으며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오롯이 행복에만 잠길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아주 큰 자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준의 가족들이 그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이자 JW그룹의 안주인인 윤혜정 여사는 아들이 최근 들어 회사 일에 소홀해지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시켜 이준의 뒷조사를 했고 마침내 그가 오수현이라는 평범한 간호사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 여사는 경로했다. 그녀에게 오수현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자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당장 수연을 만나 아들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려 했지만 이준이 한 발 앞서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수연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 해. 당장 그 아이와 정리하지 않으면 이 어미는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수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수연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윤 여사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준에게 정략 결혼 상대로 거론되던 국내 최고 로펌 대표의 딸 한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한서진은 이준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인물로 그와 수연의 관계를 알게 되자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수연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심지어는 돈 봉투를 내밀며 이준의 곁을 떠나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이준 씨를 넘봐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은 한서진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모욕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준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와의 사랑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이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즉시 한서진을 찾아가 그녀의 경솔한 행동을 질책하고 다시는 수연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한 어머니에게도 더 이상 수연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강경한 태도에 윤 여사와 한서진은 잠시 주춤했지만 그들의 반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준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녀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진실을 밝히려 하니 그녀가 받게 될 충격과 배신감이 두려워 참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수현 역시 이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가 가끔씩 보여주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그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첫 번째 시련과 마주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 공작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가 박태성 일당이 검거되고 권희준의 생명을 위협했던 검은 배후가 사라진 후 그의 삶은 다시 안정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오수현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얻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이면서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까? 그녀가 받게 될 충격과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만약 그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떠나가 버린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숨긴다면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거짓된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과 다름없을 터였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기로, 그것이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연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반했던, 그리고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 자선미술 전시회가 열렸던 갤러리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다. 그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에, 그의 진심을 전하기에 더없이 적절해 보였다. 약속 당일, 수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최근 이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그녀 역시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쩌면 그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다. 하지만 이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는 몇 번이나 셔들다 말기를 반복했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이준이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수연 씨, 오늘 수연 씨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나면 수연 씨가 나를 다르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진지한 태도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수연 씨, 그동안 제가 수연 씨에게 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권희준이 맞지만 제가 하는 일은 수연 씨가 알고 있는 작은 무역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했다. 저는 JW 그룹의 대표 권희준입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JW 그룹 대표 권희준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기의 거물. 그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란 말인가. 그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준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준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배경이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었고, 특히 수연 씨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수연 씨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한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연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평범하고 소탈한 모습들, 그리고 가끔씩 느껴졌던 위화감의 정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이토록 오랫동안 속여왔던 것일까?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만에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무서웠습니다. 수연 씨가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저를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습니다. 수연 씨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오수연 씨,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삶의 빛입니다.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사실은 대기업 총수였고 이제 그가 자신에게 결혼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드라마 같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과 함께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세계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낯설었다. 과연 자신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의 가족들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이주는 초조한 눈빛으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랐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오직 자신만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진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이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시간은 멈춘 듯했고 오직 두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절실함과 함께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를 속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읽을 수 있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JW그룹의 대표라는 엄청난 사실, 그로 인해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준 씨, 저는 이준 씨가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은 작은 무역회사 사장 권희준도 JW그룹 대표 권희준도 아닌 바로 내 눈앞에 이 남자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저를 속이지 않겠다고요. 그녀의 말에 이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뜨거운 입맞춤을 하며 맹세했다. 약속하겠소. 수연 씨, 내 모든 것을 걸고 다시는 당신을 속이거나 실망하게 하지 않겠소.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그 어떤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선물보다도 서로의 진심 어린 약속과 뜨거운 사랑만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준의 어머니 윤혜정 여사의 반대는 여전히 완강했다. 그녀는 수연을 직접 만나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심지어는 거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아들 곁을 떠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 수연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 여사에게 자신은 돈 때문에 이준을 만나는 것이 아니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준 역시 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에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수연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만약 계속해서 수연을 괴롭힌다면 자신 역시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윤 여사는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세간의 시선 또한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JW 그룹 대표와 평범한 간호사의 사랑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온갖 추측과 억측을 쏟아냈다. 수연은 신데렐라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질투와 시기에 시선들을 감당해야 했고 이준 역시 자신의 사생활이 대중의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이준은 언제나 수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수연 역시 그런 그를 믿고 따랐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져 갔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깊어져 갔다. 시간이 흘러 이준의 생명을 위협했던 박태성은 결국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되고 그들에게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 이준과 수연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로 들어섰고 이준은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결혼식에는 윤혜정 여사도 참석했다. 그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짓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혼 후 이준과 수연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수연은 간호사 일을 계속했고 이준은 회사 일에 매진하면서도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주말이면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이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준 씨,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수연 씨, 뭐든 말해보시오. 내가 다 지원하겠어. 저 작은 무료 진료소를 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나마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이준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물론이요. 수연 씨,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지원하겠소. 아니, 우리 함께 합시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함께하고 싶소. 두 사람은 함께 무료 진료소 설립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꿈을 지원했고 수연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전문성을 쏟아부었다. 얼마 후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수연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그곳은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 수연은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며 구슬땀을 흘렸고 이준 역시 틈틈이 진료소를 찾아 그녀를 돕고 환자들을 격려했다. 그들의 선행은 곧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하며 응원을 보냈다. JW그룹의 이미지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이주는 유능한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기업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진료소 앞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수연은 진료를 마치고 나온 환자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약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이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 번의 용감한 행동이 가져다준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피어난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과 희망으로 남아있을 터였다.